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무사도, 일본의 사무라이의 그 무사도와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경력이 한 38년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말의 속도도 늦어지고 이러 하는데, 이 유튜브가 한 2, 30년 전에 나오더라면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비주얼 에이드를 가지고 말도 빨리 하면서 좀 더 재밌게 진행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차례 방송을 안 했습니다만은 들어본 분들이 말의 속도가 느리다, 얼굴의 크기가 작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품질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지는 않고 있네요. 오늘은 뭐 유교 경영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뭐랄까, 이제 중간에 좀 색다른 내용으로 살펴보고 다음에 또 유교 경영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사무라이의 리더십과 일본 무사도와 경영의 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라이라고 하면은 뭐 일본도, 닙본도란 말 쓰죠. 일본도를 휘두르는 잔인한 칼잡이를 연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지도력의 도에 해당되는 이 부시도, 일본 발음으로는 부시도라고 하죠. 무사도를 갖추어야만이 참된 사무라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중세 사회가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근세 사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봉건 영주들의 군웅할거 여러 명이 나타나가지고 영무로서 이렇게 이 각 지역을 점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봉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영주라든지 뭐 제후들이 왕에게 뭐 충성과 로얄티와 군력, 자기들의 왕을 보호하겠다 하는, 그 영주를 보호하겠다는 군사 서비스, 군력의 대가로서 토지를 받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 왕과 제후 내지는 영주 사이의 쌍무적인 두 쪽 다 의무가 있는 그런 계약 관계인 주종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가 이 봉건 사회입니다. 이 봉건 사회는 중세 서유럽의 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회 발전상의 유형입니다. 일본은 이 봉건 시대를 거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날 뭐 요즘은 많이 퇴색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본 사람들의 뭐 정신이랄까 할 때는 일본 정신 내지는 일본인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바탕은 어디 있냐 할 때 이 사무라이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이 자기 자신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충성심보다는 위에 있는 상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뭐 이러한 사무라이 정신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이나 자신은 뭐냐, 소아, 나라 하더라도 좀 작은 소아를 희생해서 이 국가라든지 조직이라고 하는 대화를 더 중시하는 그러한 정신이 이 사무라이 정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는데요. 일본의 그 전국시대라는 말을 뭐 센고쿠 뭐 지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일본이 통일되기 전에 뭐 군웅할거 하던 시대에 우리가 전국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전국시대의 세 사람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를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그 밑에 좀 숨겨져 있습니다만은,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이 일본의 그 삼글이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현대에 있어가지고 일본에게 가장 인기 높은 인물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뭐 시대마다 다 틀립니다. 오다 노부나가, 여기 뭐 한자로 쓰는 것은 뭐 이 생략했습니다만, 우리 임진왜란 때
그 당시에는 그저 풍신수길이라는 말만 있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그 다음에 그 이어가지고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나오는데, 시대에 따라 가지고 누가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인물이 할 때마다 사람들이 1등, 2등이 있어가지고 대체로 달라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고 있는데, 그 시대마다 경제적인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자질이 누가 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에 오다 노부나가는 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니까 이미지가 뭔가 이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이 군림하다가 부하에게 혼노지죠. 혼노지에서 배신당해가지고 막 중도에 좌절하는 그러한 재성박덕, 뭐 재성박덕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는데 사람은 재성박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유교 경영에서 덕을 갖추어야 된다 했는데 재능은 뛰어난데 사람이 덕이 없는 것이 재성박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경우를 제가 주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의 고도 성장기라 특히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누비던 시절, 그때가 막 1980년쯤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오다 노부나가의 진짜 오다 노부나가는 이 파란만장한 이 삶을 겪었는데요. 뭐랄까 이 사람은 진취적이다. 그 다음에 개혁성이 강하다, 개방적이다 하는 이런 아이콘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일본 고도 성장기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메이지 시대, 메이지 유신이 일나고 난 뒤에 일본의 그 메이지 시대 일본 제1의 영웅은 누구로 평가받았냐 하니까 오다 노부나가보다는 이 당시 메이지 시대에 있어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일본 최고의 영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그 말고도 일본에서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 할 때는 뭐 다케다 신켄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죠. 이 비운의 장군, 비운의 사무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오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평민 출신으로서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오른 아주 입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있어가지고 아주 어필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그 메이지 시대에 받았던 이유는 밑에 쭉 나오는데 메이지 유씨는 조슈와 사스마, 조슈는 지금 보게 되게 되면 뭐 야마구치 쪽이죠. 그 시모노세키 쪽에 있는 그다음 사스마는 이 가고시마 쪽에 이 사스마인데 이 역사적으로 이 두 쪽에서 도쿠가와 가문의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아주 동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조의 사스마와 조수 이 두 가지 동맹을 맺은 두 쪽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두 쪽의 정서를 반영해가지고 이 히데요시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주 배신이라든지 비석하고 교활하다 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 당시에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와 반해가지고 별개로 오늘날 현재 역사가들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할 때 그래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손꼽고 있습니다.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고 난 뒤에 약 260여 년간 막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를 닦았다는 면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업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CEO와 관련해가지고 책들이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CEO형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책도 나와 있는데 각 저자다 이 보게 되게 되면 일본인들이 그 사람이 가장 전형 일본의 최고의 영웅이다 뭐 이렇게 다들 표현하는데 그래도 일본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뭐 역할이랄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보게 되게 되면은 뭐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입니다, 신이. 예? 절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이 조직이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덕망입니다. 덕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자기가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을 했지만은 문장, 글로서 덕망으로서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어릴 때부터 인질로 잡혀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고 가족도 이렇게 죽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고난의
뭐 연속의 그 인생을 살게 되면 저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러한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들과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그러한 것도 하게 되면 과연 오랫동안 살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니까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냉철함은 뭐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꽃은 주되 열매를 주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지 말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네 가지, 그러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것이 신의, 그 다음에 덕망,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냉철, 한 이 네 가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유튜브보다도 엄청나게 지금 빨리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늦게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깜깜하게 되게 되면 속도를 빨리 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천천히 하십니까?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세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여기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말은 저 옛날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이렇게 다 아는데, 뭡니까? 우리가 대망입니까? 소설도 있고 하죠. 일본 그 오다 노부나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이 함께 자리를 하면서,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에피소드로 아주 비가 슬슬히 오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소주는 아니겠죠, 소주 한 잔을 하는 거 아니겠죠. 뭐 니혼슈,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케, 뭐 정종이라는 말도 있죠. 정종이라는 말은 사실을 보게 되면 일제 강점기 때 마산에 있는 일본 술을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 정종인데, 우리는 그냥 정종을 일본 사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그때는 뭐 사케든 고구마 소주든 뭐 이 보리 소주든 뭐 내가 볼때 사케가 아니겠느냐. 사케, 비 오는데 사케를 마시면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일본 사람의 악기, 우리 같으면 그 당시 뭐 거문고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고 일본 악기가 뭐죠? 삼미선이래가 일본 발음으로 사미센 을 켜면 기생이 켜고, 거기에 보니까 세상에 두견새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두견새가 울어주면은 오늘의 술자리가 더욱더 멋질 텐데 두견새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니까, 야, 저 두견새가 울지도 않는데 저 두견새를 울게 할 수 있게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오야봉, 우리 오야봉이 있고 꼬붕이 있죠. 예,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오야봉이 해당되는 오다 노부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저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저 두견새를 뭐 일본 발음으로 한다면 나카누나라 나꾸마데, 이런 이야기일까요? 나카누나라 고로시테 시마의 호토토 키스. 이 오다 노부나가는 1534년에서 1582년 약 한 57, 8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두견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할 때, 리더십의 유형으로서는 기업을 담당하는 경영 리더자 이 타입 중에서 이 사람은 어떤 업종이든 어떤 상품이든 일단 시작을 하면은 잘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잘하는 그런 경영자로서, 좋게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만은 나쁘게 하면 아주 독단적이고 급한 성격의 그런 전제 군주형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보게 되면 저는 사실은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에 한 20년 가까이,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에 한 20년 이렇게 재직을 했습니다만은, 국립대학에 있을 때 나이가 47살까지 거기 국립대학에 있었는데, 그 당시 저 밑에 있는 문화생들이 아마 저는 이 타입이었다고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이 밑에 있는 수하였죠. 2인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형은 뭐냐,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1537년에서 1598년 도요토미 오다 노부나가보다도 한 4살 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완전히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처음에 완전 말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일본 발음으로 나카누나라 나카시테 미요야 호토토키스, 예? 이 말은 뭐냐니까, 울지 않으면은 울도록 만들어라 저 두견새를 이라는 의미의 일본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뭐냐니까, 어떻게 해석을, 경영의 관점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을 담당하는 경영자의 타입 중에서
어떤 업종이든 어떤 상품이든 착수를 해가지고 잘 안 되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경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마음 먹으면은 반드시 그걸 관철해내는 스타일의 경영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은 1542년 에서 1616년까지 생존한 인물인데, 앞에 이야기했던 이 오다 노부나가보다는 8살 작고, 이 도요토미보다는 이 5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두겐세에게 어떻게 하면 울게 할까 할 때, 나카 누나라 나쿠마데 마토요 오토토키스, 응?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보자, 저 두견세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이 사람은 스피킹보다는 리스닝을 더 중시하는, 일본의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든 이런 사람들은 CLO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Chief Listening Officer. 말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소통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으로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넣고 있고요. 동시에 자기에게 수비적으로 기회가 오기 전에는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맹자의 책에 보게 되면,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더니 맹자의 그 앞 근처에 있는 이 비석 옆에 있는 글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천치, 그 다음에 지, 기, 인, 화, 천이 치를 주고, 그 다음에 사람은 지를 이용을 하고, 이용 리자, 그 다음에 인의 화를 도모해야 된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때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건 땅인데 지를 이용을 해라. 그 말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갖다가 활용을 해라. 그렇게 현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조찬회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동창회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신앙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탁구를 친다는 동호회라든지, 그게 뭐냐니까 링크를 가지고, LINK,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크 링크,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의 그러한 위크 링크도 중요하지만은 이러기 위해서는 스트롱 링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게 되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관계를 뭐 명함이 1000개가 있고 핸드폰에 뭐 번호가 뭐 5000개가 있고 3000개, 그거 나중에 일 성공하는 별로 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보를 취득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크링크와 스트롱링크를 두 가지를 갖춰야만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가 있다. 여하튼 이 사람은 노력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때를 기다려라. 우리가 보게 되면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에는 무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스타일로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천하를 통일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인내심이 아주 강하고 조직의 질서와 체계를 중시하며 끈기 있게 구성의 뭔가 의욕을 가지게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경영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대체로 오다 노부나가보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형이,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형보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형이 더 바람직한 경영자의 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천하를 통일한 후에 막부 시대를 뭐 약 300년, 뭐 260년입니까? 그걸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여기 나오죠. 울지 않으면은 울 때까지 기다려보자. 저 두견세를. 때가 아니면 나서지 말고 자기 때가 돌아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이 시기를 잘 포착할 줄 알고 시류를 잘 찰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게 뭐냐니까, 뭐 방에 앉아가지고 뭐 벽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돈 닦는 데 오는 게 아닙니다. 절에 가가지고 그냥 빡 수련하고 폼 잡고 앉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많이 가져야 돼. 경험을 가질 수가 없으면 간접적인 경험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 그 말은 내공을 많이 닦고 있으면 이러한 것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건 한자에서 이런 때, 타임이 아니고, 이 타임과
opportunity의 의미하는 이 한자, 기회가 오는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수가 있겠죠. 이거로 하면 opportunistic time이랄까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쿠가와 이에서 용병술을 보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을 갖다 채용하게 되고, 채용과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그 경영진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이 자리를 갖다가 포지션을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겠죠. 이 사람은 부활을 발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냐니까 성공의 연속주죠. 계속 해가지고 성공만 해온 사람이라든지 계속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은 절대 기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만 한 사람들은 실패를 못 해봤기 때문에 조직이 실패를 하거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패만 거듭한 사람은 성공을 못 해봤기 때문에 성공할 줄 아는 이 능력이나 실력이 결여되어 있기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열등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능동적인 적극적인 사고나 행동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빨리 이야기했죠. 자, 그래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많이 듣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부산에서 저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국민학교 6학년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어요. 예, 그래 해야 뭐 졸업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막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때 뭐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입시를 쳤어요. 중학교 입시 치고 고등학교 입시고 대학 입시고 했어요. 제가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모든 아주 좋은 최고의 학교를 갔다가 한 번도 실패 없이 들어간 애들하고 한 번이라도 실패해가지고 아니면 가고 싶은 대학 못 가고 다른 학교를 가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나이 한 70 가까이 볼 때 지금까지 롱런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말이 그대로 지금 맞다는 것 저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무사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그 중년 봉건시대, 우리나라는 봉건시대가 없었거든요. 이 봉건시대에 사무라이들의 활약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게 된 봉건시대에 이 젊은이들이 훌륭한 무사가 되기 위해서요, 일본도 칼 쓰는 법을 배우는데 열중하는 시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때 아주 사무라이를 하더라도 하급 사무라이가 있고 고급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니까 칼을 잘 쓰는 세기, 세세한 기술보다는 칼을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판단하는 이 사무라이 정신, 무사도, 일본 발음으로 부시도를 중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꺼낼 때보다도 칼을 칼집에 있으면서 꺼내려고 하는 신용만 보이더라도 상대가 제압되는 그러한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무사도와 관련해 가지고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스카하라 보쿠텐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설적인 사무라이에 대한 간단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에피소드는 일본 선불교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스즈키 다이세저, 우리 한자로 뭐 여기서는 생략하겠는데요, 영목대졸이라고 할까요? 이분은 보게 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본 발음으로 젠이죠. Z-E-N. 뭐 미국에 있어가지고 젠붐, 선의 붐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사람은 선성도 아닌데 연구자로서 일본의 그 선연구자로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가가지고 서양 철학을 또 접목시켜가지고 일본의 그 선의 문화에 대해서 아주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데 그런 역할을 한 진짜 대단한 분이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분의 책 제목이 선과 일본 문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아들 셋 중에서 진정한 사무라이는 누굴까 하는 걸 갖다가 내가 골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뛰어난 사무라이인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자기 방에 방문 들어올 때 일본은 문을 여잖아요. 여닫이잖아요. 그죠? 여닫이. 열고 닫고 할 때 여닫이잖아요. 거기에 딱 카텐을 위에 딱 걸어가지고 거기에 위에다가 베개를 탁 위에 올리나요. 예? 그럼 문을 열면은 베개가 떨어지겠죠. 그때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하지? 사무라이는요, 그 사람들은 장검과 단검 두 개의 칼을 왼쪽에 이렇게 차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일본은 왜 자동차의 문화가 이렇게 우리하고 반대일까 할 때 그런 측면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칼들이 서로 안 부딪힐까요? 보행에 있어가지고 좌측 보행, 우측 보행이 있죠. 그런데 딱 그 일본 사무라이들은요, 잠을 잘 때도 이 칼을 갖다 옆에 놓고 잡니다. 사무라이 가장 창피한 일이 뭐냐니까 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화장실, 큰 일을 하러 갈 때도 반드시 그 칼을 그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라이를 갖다가 모욕 주기 위해서는 그 칼을 갖다 몰래 뺏어가지고 훔쳐 달아나는 일이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딱 들어오는데 아들들이 딱 들어오는데 예? 뭡니까? 장남이 딱 처음에 불러서 장남 니 오바라 딱 하니까 방문 앞에 딱 들어오는데 이 위에 뭔가 이게 창호지에 쫙 비친 이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문 위에 베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또 뭘 아느냐? 아버지의 뜻을 갖다 간파를 하게 됩니다. 예? 야, 아버지가 내 있는데 뭔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탁 들어오려 하는데 어떻게 하냐? 조심스럽게 이 카텐에 몸이 닿지 않도록 싹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방문 위에 있는 베개를 싹 들고 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립니다. 장남은. 그 다음에 둘째를 차량을 탁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차량 딱 들었는데 몸에 카텐이 닿아가지고 베개가 머리에 자기 머리로 탁 떨어지는 거야. 그때 저냐니까 오른손으로 그 베개를 탁 잡아가지고 원위치에 위에 탁 돌을 올려놓고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막내를 탁 불렀어요. 막내를 딱 부르는데 일만은 그냥 막내답게 아버지 아빠가 뭐 요즘 나이가 들어도 뭐 되면 남자들 아빠 사잖아요, 그죠? 아빠가 부르는 것 같다. 우리 어릴 때는 아빠로 잘 안 썼거든. 아버지하고 그다음 결혼하면 당연히 아버지인데 요즘은 뭐 아빠 그 당시는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막 아빠가 들어왔겠지. 그런데 딱 카텐을 탁 건드려 가지고 베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막 칼을 막샥 뽑아가지고 막 베개를 갖다 반토막 팍 내버리는 게 반토막. 뒷단에는 저 아버지한테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또. 자, 누가 진정한 사무라이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이 사무라이란 장애물을 먼저 찾아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무사도지 칼을 잘 휘둘러 가지고 그 장애물을 타개하는데 있지 않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경영과 관리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은 이 기업 경영에 있어가지고 경영관리상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경영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주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이들에게 경영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칼을 뽑아가지고 장애물 베개 그 경영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베개를 제거하듯이 해결하기 위해 인간에 있어서는 스카하라의 막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영자는 경영관리라고 하는 전문직, 그러한 사람은 뭐냐면 이 모독하는 그러한 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입이라는 것. 그래서 진정한 경영관리라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플래닝,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조정, 그 다음에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경영관리자의 자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라이와 무사도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도 뭐 좀 창피합니다만은 뭐 좀 구독자 그 다음에 좋아요 이런 것 좀 알아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